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인데 형사사건이 진행하는 도중에 합의도 못했어. 나는 이제 피해 받은 것을 가해자에게 이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자,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할 수 없는 게 되는데, 민사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지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라는 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런 일이 발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시효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단 대표 A가 자신의 지위와 단원인 피해자 X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청소년이었던 X를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그 이후에 그 피해자는 극단 대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서 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자, 민법 제766조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이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제766조 제3항에 해당이 되겠죠.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이제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멸시효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더 많이 도과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에요. 내가 그런 행동을 당한 게 그 행동 자체가 범죄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몰랐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인식을 했다. 이제 거기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간다는 건데, 심지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일 때까지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사건은 사실 안날이 미성년자였을 때는 성인인 때부터 3년이 도과돼서 청구를 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범죄 가해자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당한 것이 이제 성적 피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나서 성인이 된 후에 3년 내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해요. 자,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의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성범죄 피해라고 한다면 그 범인 및 피해 사실을 안 날은 성범죄 피해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범죄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판례는 되게 특이하게 그 가해자가 형사 판결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괜찮다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보통은 안 날이라 하면 피해자가 안 것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를 한다. 그게 원칙인데 이 사건은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 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뒤로 미뤄진 것이겠죠. 굉장히 뒤로 미뤄진 이런 사건에서 왜 그럼 뒤로 미뤄졌느냐. 상대방이 무죄를 다투고 있었고 얘가 처음에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조금 낮았던 상황인데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를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해자 및 그 피해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게 이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선고된 날 드디어 본인이 형사상의 피해자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을 정확히 인지한 것은 걔가 가해자로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고, 그때로부터 3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보통 통상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해자가 무죄를 굉장히 열심히 다투고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나기 전에 그 문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어려웠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애들인 경우에는 그거 죄가 아니라던데, 나도 사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뭔가 그냥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좀 호의를 베푼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인식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선고시를 기점으로 3년간 단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피고의 불법 행위는 이 사건 극단 대표인 피고가 자신의 지위와 단원인 원고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청소년이던 원고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원고 나이,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와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행위인지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성폭력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행위로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성폭력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자유의사에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폭력 행위라는 게 폭행, 협박이 동반된 간음이나 혹은 일반적인 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인식하기 쉬웠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관계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뭔가 협박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가 되는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나를 유죄 판결, 선고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결국 민법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한데, 그 소멸시효라는 게 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의 기산점, 언제로부터 3년, 언제로부터 10년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